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우더 IELTS 전문 강사 조세핀 육입니다. 자, 우리 교재 캠브리지 IELTS 14 아카데믹 모듈 라이팅 테스트 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리포트 라이팅에 지금 혼합형 문제 유형 주어져 있는데요. 자, 겉으로 보시기에도 이 그래프가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지 한눈에 딱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테스트에서 파이 차트 분석할 때도 좀 고생 많이 하셨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리포트를 쓴다는 것 자체가 낯설기도 하고 이런 문제 유형들을 많이 접해보지 못하셨을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14권 안에도 다양하게 문제 유형들이 주어져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교재 50페이지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분석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2에 있는 타스크 1. 자, 문제 이해 및 분석 먼저 하실 건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바 차트, 막대 그래프, 그리고 여러분 밑에 있는 테이블 차트 해서 아래 위로 두 가지의 다른 차트가 주어져 있는 혼합 차트, 컨비네이션 문제 유형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건 일단 보시면서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테스트 1에서도 파이 차트가 3개가 나왔었는데 도대체 뭘 얘기해 주는 거야? 그쵸, 여러분 여기서 담고 있는 정보가 뭐야? 이걸 여러분들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그 보고서의 구상을 먼저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내 영어 실력을 가지고 글을 채워 넣는 그런 순서로 한번 공부를 해보셨는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앞만 연습을 많이 하셨어도 인트로를 바로 막 빨리 쓰기 시작하실 수는 없어요. 먼저 일단 시험지를 받으면 곰곰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내가 먼저 이해를 하고 이렇단 얘기구나 라고 정리가 됐을 때 그제서야 여러분 쓰기 시작하니까 20분이 아니라 한 15분가량 정도 시간에 걸쳐서 실제로 글을 쓰시는 것 같아요. 자, 데이터 상세 분석했던 단계 기억나세요? 여러분 스텝 1, 2, 3 오늘도 변함없이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개요 짜는 시간.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 제 강의가 1시간이 넘어가도 1번과 2번까지 하는 데에 80% 이상이 진행이 되죠. 그리고 나면 실제로 샘플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샘플 리포트를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주의사항들만 좀 이렇게 꼭꼭 집어드리고 사실은 쓰기 전까지의 단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부분에다가 또 오늘도 신경을 좀 쓰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저는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먼저 한번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혼자서 한번 파악을 해보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요, 여러분께서 놓치실 수 있는 부분들을 캐치해드리는 게 너무 재밌거든요. 그래서 혹시 혼자서 한번 지금 이 비디오를 좀 멈춰놓고 내가 혼자 스텝 1, 2, 3도 한번 해보고 혼자서 바디 1에 못 쓰고 바디 2에 못 쓸 건지 한번 개요를 짜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것과 비교하면서 숙지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혹시 그것을 원하신다면 잠시 멈추시고 그냥 빈 종이에다가 보이는 데이터 보시면서 바디 1에 어떤 내용 쓸 건지 바디 2에 어떤 내용 쓸 건지 브레인스토밍 먼저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플레이해서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께서 좋으실 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어져 있는 문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chart below, 아래에 있는 차트 요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바 차트. shows the value,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of one country's export. 요거 되게 중요하네요. one country. 자, 가끔씩 이렇게 데이터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 뭔가 어떤 한 특정 대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한 게 나오거나 한 특정 나라, 그러니까 유럽에서가 아니라 유럽의 한 나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갖다가 여러분 유럽 전체의 데이터인 모양 여러분께서 잘못 이해하시고 리포트를 쓰시는 경우들도 종종 봤거든요. 다시 한번 어떤 데이터가 하나가 나왔는데 이 데이터는요 유럽 전역에 관련된 데이터가 아니라 유럽에 있는 한 나라, 그러니까 어떤 나라인지 몰라요. 한 특정 랜덤 나라의 데이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데이터에 대해서 정보를 메모를 해주실 때에 이 나라는, 이 나라에서는, 이 나라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유럽에서는, 유럽 전역에서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실제로 주어져 있는 데이터와 일치되지 않는 이야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핀트가 나가 있는 그런 리포트를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One country, 요거 여러분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a particular country 이렇게 한 특정 나라. 그래서 하나의 랜덤의 나라가 나오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이 나라는 이렇게 여러분 들어가 주셔야 돼요. 이 나라, this country 아니면 the country. 그래서 만약에 영작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country, 그래서 영작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이제 여러분 주어를 잘 잡으셔서 영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export는 여러분 수출품이라는 표현인데요. 이 수출품들의 가치를 보여준다. value가 가치라는 추상적인 명사로 사용된 거라기보다는 값어치. 그래서 여러분 돈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In various categories, 여러분 various categories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5가지의 항목으로 되어 있는 수출품들. 2015년과 2016년 동안에 이 수출품들의 가치를 보여준다. 그리고 the table shows, 오른쪽에 여러분 테이블 보세요. 여러분 교재에는 밑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그쵸? 자, 밑에 있는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뭘 보여준다? percentage change를 보여준다. 비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뭐에 있어서의 변화? In each category.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옆에 나와 있는 5개의 수출 품목, 이 수출 품목들의 이 비율상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2015년과 비교했을 때 2016년에 얼마만큼 이 가치가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를 보여주고 있겠더라. 솔직히 여러분 저는요, 이 문제 쓰여져 있는 거 읽으면서 뭔 얘기인지 잘 몰랐어요. 이 문제 쓰여져 있는 것만 읽었을 때는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쵸? 이렇게 여러분 생각이 조금 들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이 밑에 있는 데이터를 보니까 그렇단 얘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게 무엇이었냐면, 지금 여러분 이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제목도 붙어 있고요. 여러분 이 옆에 돈이에요. 그래서 이 막대 그래프 여러분 지금 X축과 Y축으로 되어 있는데 Y축에 여러분 billion dollars 라고 되어 있어서 빌리언이 10억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10억이라는 이 돈, 이 액수 때문에 export earnings 할 때 이 earnings가 벌어들이는 수익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서 난 또 가치 얘기한다 그러더니 이 각각의 수출품들 팔아서 번 돈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딱 잡아준 거죠. 그러니까 가끔은 여러분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문제만 쭉 읽어가지고는 인트로 안 나와요. 정말로. 여러분 인트로 같은 경우에도 이해를 해야지 나오죠. 그렇죠? 이해를 해야지 나오죠. 이 막대 그래프는 우리한테 뭘 보여주고 있고 이 테이블 차트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지 내가 이해를 해야 인트로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재진술이라는 것을 좀 오해하시는 면모들이 있어요. 재진술이라는 거는 주어져 있는 단어, 예를 들어서 the chart를 the 그래프로 바꾸고 show를 illustrate로 바꾸고, 이게 재진술이 아니고 내가 이해한 걸 곱씹어서 내 말로 뱉어내는 게 재진술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계처럼 눈에 보이는 단어만 쏙쏙 바꾸니까 이 사람이 이해를 하고 쓴 건가, 이해를 못하고 그냥 무슨 로봇처럼 쓴 건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빨리 서론 먼저 쓰고 보자는 제 생각에는 아니에요. 저희 스타일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으면 내가 이해한 걸 다른 말로 바꾸는 데 문제가 없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말로 바꿀 때 어려운 영어로 바꿀 수 없어요. 쉬운 영어로 바꾸시면 돼요. 이거 어떻게 바꾸시면 돼요, 여러분들? How much the country earned. 얼마나 그 나라가 돈을 벌었는지를 보여준다. 너무 간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좀 뭔가 곱씹는 느낌? 여러분 저희 에세이 라이팅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러분 이 타스크 1도 마찬가지고 타스크 2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얼마만큼 이 눈앞에 주어져 있는 영문으로 되어 있는 이 데이터와 그리고 여러분 이런 정보들을 충분히 이해했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조금 시간을 가지세요. 아시겠죠? 조금만 시간을 가지시면 누구든지 뱉어낼 수 있는 쉬운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막대 그래프 수출품을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이야기, 돈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나라가 2015년에는 이만큼 벌고 2016년에 조금 더 벌었네. 그죠? 이런 식으로 나 혼자 이렇게 곱씹는 거야. 그리고 나면 여러분 이 퍼센티지 체인지는 어떠세요? 어떤 느낌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정리해놨습니까? 상품 가치가 변화했다. 이게 무슨 얘기인 것 같으세요? 2015년과 2016년 사이에 petroleum products, petrol 하면 석유 얘기하는 거라서 석유 제품의 가치 3% 증가했대요. engineered goods, 요건 약간 공학적인, 그죠 여러분? 뭔가 과학적으로 뭔가 여러분 공학 처리를 한 이런 상품들 8.5% 증가했대요. gems and jewelries 모르는 단어 나와도 주얼리는 많이 들어보셨죠? 보석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석 상품은 가치가 5.18% 하락했다고 합니다. agricultural product는 여러분 그 농업 상품, 그래서 여러분들 농수 상품인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농산물들 같은 경우는 0.81% 상승했다. 텍스타일스는 섬유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천이라든지 그쵸 여러분? 그래서 이 섬유 제품 같은 경우에는 15.24% 상승. 많이 상승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 혼자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무슨 얘기 하는 거지? 아, 2015년도에는 얼마였었는데 그 하나의 얼마였던 이 상품의 가치가 2016년에는 그 얼마의 플러스 3%, 그죠? 그래서 이만큼 상품의 가치가 올라갔구나.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왼쪽에 있는 막대 그래프는요, 이 나라가 이 상품들을 외국에 팔아서, 그래서 해외에 판매를 해서 벌어들인 수익이었어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니까 당연히 여러분 상품 가치가 증가하면 판매 수익도 증가하고, 당연히 상품 가치가 떨어지면 판매 수익도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출량이 는 걸까요? 가치가 올라가서 자연스럽게 수익이 올라간 걸까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 이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서 이 더 많이 팔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상품의 개수나 상품의 양이, 수출품의 양이 팔렸던, 이 해외로 팔렸던 수출품의 양이 상승한 것이 아니라 이 테이블 차트에 의하면 상품의 값어치가 증가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총 수익도 올라가는 것으로 보이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캐치를 했는지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확하게 주어져 있는 데이터를 먼저 이해를 하신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 영어는 그 다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받아들이는 영어가 더 중요하고요. 여러분 입 밖으로 나오는 영어는 나중에 생각하자고요. 아시겠죠? 자, 가볼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 데이터 상세 분석할 때 어떻게 하기로 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주어져 있는 그 아라비아 숫자 수치 정보 있잖아요. 그 수치 정보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 그 수치에 대한 개념을 이해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데이터 상세 분석 스텝입니다. 저만의 어떤 방법이죠, 여러분. 그렇죠? 자, 스텝 1, 2, 3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치 정보가 있는 모든 데이터들은 다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라비아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납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 생각에는 제대로 된 글이 나올 수 없어요. 그냥 단순히 몇 퍼센트를 보여준다, 몇 달러를 보여준다, 뭐 너무 재미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여주긴 뭘 보여줘요, 그쵸 여러분? 그 몇 달러를 뭐 했다? 그쵸 여러분? 몇 달러를 잃었다, 몇 달러를 얻었다, 그쵸 여러분? 벌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동사들이 화려해야 돼요. 제발 여러분 차지했다, 보여줬다,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영혼 없이 쓰지 않도록 분석 단계를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가요 여러분. 별표 항상 스텝 1에 해놓죠.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상세 분석 스텝 1, 2, 3 5분 만에 해결해야 되거든요. 5분 만에 해결할 때 스텝 1, 2, 3까지 할 때 스텝 1이 여러분 거의 4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정도로 첫 번째 스텝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막대 그래프 중에서 제가 이 페트롤리움 프로덕트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 어떤 거 선택할지 한번 볼까요? 아무거나 랜덤으로 선택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쵸? 이거 누가 강요하는 거 없어요. 게다가 시간 없어요.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있는 제일 첫 번째 거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페트롤리움 프로덕트 2015년 그리고 여기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건가요? 대략적으로 61빌리언 달러의 의미는 무엇이냐? 한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해볼까요? 2015년에 이렇게요. 오케이? 2015년에 누가 이 돈을 벌었죠? 이 나라가. 그렇죠? 이 나라가. 그래서 this country 기억하셔야 되겠죠? 61빌리언 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610억 달러예요. 그래서 610억 달러 정도를 벌었다. 뭘 해서? 석유 제품을 수출해서 이렇게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메모를 해보시면 좀 내가 이 숫자에 대해서 해석해서 묘사하는 것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여러분 이 스텝 1에서 하는 이 대표 문장이죠. 이 대표 문장 만들기 이 대표 문장 만들기는 여러분들 왜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라비아 숫자 정보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취지에서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만들어 놓고 버립니까? 아니면 취합니까? 그렇죠? 사용하셔야죠. 어디에다가 사용하시나요? 인트로, 바디 1, 바디 2 중에서 어디에 써먹으실 건가요? 그렇죠? 자,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테스트 1에서 파이 차트 공부할 때 인트로 다른 말로 바꿔주는 컨셉이었고요. 바디 1 뭔가 결정타에, 그쵸 여러분? 뭔가 나중에 남들은 원어민 선생님들은 샘플 답변 쓸 때 맨 밑에 쓰는 거.
그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간 관계상 먼저 일단 끄집어 놓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쓰기로 약속했죠? 그러면 여러분 이 대표 문장 만든 다음에 우리가 만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어디다가 쓰기 위해서 body 1이에요, body 2예요. Remember? 이렇게 대놓고 구체적인 수치 정보를 주는 바디는 어떤 바디였었죠? 기억 안 나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하나 공부하시면 반드시 꼼꼼 여러분 잘 저장을 해놔야 돼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테스트 1, 2, 3, 4 분석하고 여러분들 이제 뭐 13권, 12권, 11권 공부 안 하실 분들도 계시잖아요. 요것만 공부하고 그다음에 시험 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 번 공부할 때 제대로 공부해 두셔야죠. 자, 우리가 이렇게 대놓고 수치 정보를 주는 것은 바디 2예요. 오케이? 바디 2. 그래서 여러분 이 디테일 바디. 이 디테일 바디용 진술문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려고 하는 건데요. 그냥 단순히 형식적인 스텝이라고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실용성을 따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걸 내가 해서 어디다 갖다 써먹을 거야? 그쵸, 여러분?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영작해요. 이 나라는 벌었다. 약 610억 달러를. 됐어. 그럼 여러분들 영작 들어가야 This country 벌었대요. 벌은 거 영어로 어떻게 하실 거야? 벌었다. 이렇게 earned. 왜냐면 2015년이니까. 2015년이면 과거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러면 약은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약. about도 있고 around도 있고 approximately도 있고 여러분. 그쵸? 왜냐면 지금 그림상에 보시면 정확하게 60일이라고 안 쓰여져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저 그냥 around라고 쓸까 봐요. 영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around dollar 그런데 61 빌리언이에요. 오케이?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 여기 지금 빌리언에 S가 붙어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61 빌리언 다음에 S를 쓰시는데 이거 정말 노노노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이 빌리언은 이렇게 정확한 수치가 잡혀져 있을 때는 S를 붙이지 않아요. S를 붙이는 건 단 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S를 붙여야 되는 거는 빌리언이 아니라 달러예요, 달러. 달러가 단 위예요. 얘가 단 위예요. 그리고 얘는 여러분이 그냥 숫자예요, 숫자. 숫자에 S 붙이는 사람 없어요. 누가 여러분들 200, 2000, 2 million, 2 billion에다가 S를 붙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냥 숫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렇게 정확하게 수치가 잡혀져 있을 때에는 단위에만 S를 붙이는 거고 숫자에는 S 붙이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잘 기억하시면 돼요. 보세요. 300 people. 오케이? 어디가 복수예요? 3000 people. 오케이? 어디가 복수예요? 3만 people? 요렇게? people? 요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3 million을 써도 그냥 people. 3 billion을 써도 그냥 people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뒤에 있는 people 자리가 dollars 자리인 거죠. $300, $3,000, okay? $3 million, $3 billion.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뒤에 나오는 밀리언과 빌리언은 아라비아 숫자를 대신한 표현이기 때문에 S 쓰시면 안 돼요. This country earned around $61 billion. 읽을 땐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뭘 함으로써? 석유 제품을 수출하여.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by ing 한번 써볼게요. by exporting 수출함으로써 by ing 그래서 수출함으로써 뭐를요, 여러분? 자기네 petroleum products 언제야? in 2015 이렇게. 저는 이제 약간 라이팅 할 때의 센스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어떤 게 센스냐면 this country를 이렇게 이주로 받아주는 이런 센스? 그래서 뭐 자기네가 생산한 생산품이니까 자, 일단 여러분들 이 영작할 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뭘로 느끼셨어요? 여러분 저랑 같이 1강에서 같이 공부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동글동글동글하게 쳐놓는 것이 데코레이션인가요? 아니면 문장의 뼈대인가요? 그렇죠? 영작할 때 중요한 것은 문장의 뼈대입니다. 주어가 목적어를 동사했다. 여기까지야. 이 나라가 이 돈을 벌었다. 요렇게요. 그죠? 그 다음에 by부터는 decoration이죠? 요렇게. 그래서 이 petroleum product를 석유 제품들을 수출함으로써 이렇게 해놨는데 요거 어떠세요, 여러분? 저 이렇게 좀 바꿔볼까요? 팔았어요. by selling. 팔았어요. 뭐를요? It's petroleum product를 어디다가요, 여러분? 누구한테?
to other countries in 2015. 요렇게. 요것도 좋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by ing 기억 잘 하시고 이렇게 여러분 export라는 이야기를 selling something to other countries 이렇게 바꿔서 변형해서 쓰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하지만 표현들이 이렇게 뭐 다양하게 바꿔질 수는 있어도 말씀드린 것처럼 I love you 이렇게 여러분 기본적인 문장의 탄탄한 패턴은 이 구조는 절대로 여러분 흐트러뜨리지 않게끔 조심해서 꼼꼼하게 영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제는 어떠셨어요, 여러분? 글 전체의 시제 2015년과 2016년의 정보이기 때문에 모두 여러분 단순 과거 시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가치가 변한 것도 증가한 거, 감소하는 거 전부 다 여러분 과거 시제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텝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스텝 3 본론 내용의 구성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지금 위에 있는 막대 그래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눈에 띄는 것과 밑에 있는 테이블 차트에서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뭔가 눈에 띄는 특이사항들을 가지고 와서 바디 1에다가 쓰실 건데 지금 여러분들 왜 위에 거 먼저 한번 보시게 되면 저랑 같이 방금 여러분 요 Y축에 있는 아라비아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대표 문장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Export earnings 여러분 수출 소득이라는 표현이고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 5가지의 이 수출품 카테고리 중에서 지금 가장 눈에 띄는 애가 누구예요, 여러분? 이거 2개네요. 앞만 봐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2대3으로 나눠서 이 바디를 구성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가장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이 나라에게 수출을 해서 소득을 많이 줬던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효자 종목인 거죠. 그렇죠? 걔네들이 누구였냐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테이블 차트를 보니까 여러분들 좀 눈에 띄는 게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저 잼스하고 주얼리를 너무 튀게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왜냐하면 그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미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3등을 하기는 했지만 그렇죠? 3등이면 여러분 뭐 5개 중에서 그래도 또 어느 정도는 여러분 효자 노릇을 했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약간 이런 거예요. 이 바디 1, 바디 2에다가 도대체 무슨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되지라는 그래서 결정을 할 때 사람이 이제 너무 이렇게 하나하나 다 신경 쓰게 되면 이게 커버력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융통성이 좀 떨어지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막 다 얘기해야 될 것 같고 그럼 여러분 정말 200자 넘게 글을 쓰실 수밖에 없으니까 웬만하면 묻어줄 건 묻어주고 융통성 있게 넘어오자 라고 여러분 우리가 처음 테스트 할 때도 그렇게 부탁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패턴이 다른 것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테이블 차트 같은 경우에는 Gems and Jewelry만 내려가고 나머지는 다 상승하잖아요. 그런 부분만 포커스해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바디 1 먼저 이 바디 1 어때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바디 1은 뭔가 가장 눈에 띄는 특이사항.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거는 세부적인 이야기보다는 조금 결론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는 그런 부분이었고 그리고 바디 2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인, 그죠? 세부 정보 묘사를 하는 부분이었는데 제가 가장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 바디 2에다가 어떤 순서대로 어떤 세부 정보를 묘사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제일 많이 하시는데 우리 같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바디 1에 뭔가 하나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걔를 끌고 내려와서 걔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바디 1 같은 경우에는 뭐를 쓰기로 결정을 했다? 지금 뭐랑 petrol product하고 그리고 뭐 engineered goods를 얘네 2개가 가장 소득에 많이 기여를 했다라고 여러분 내가 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밑으로 내려와서 세부 정보에다가 쓰실 때 갑자기 뜬금없이 gems하고 jewelry 쓰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도 petrol products하고 그래 세부적으로 이야기해주자. engineered goods 이야기해주고 좀 떼줘요. 떼줘. 그래서 한 줄 띄어쓰기 해줘요. 그러면 바디 2가 아니라 바디 3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면 다 주르륵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나머지 프로덕트 이렇게 여러분 대충이라도 좀 짜주실래요? 대충이라도? 완전히 디테일하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런데 여기서 관건은 뭐냐면 밑에 있는 테이블 차트까지 가미를 해서 지금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샘플로 같이 쓰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려드리겠지만 적어도 이 정도 그림은 그리고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죠?
자, 그때 여러분들께서 이 바디1에 뭐 쓸지만 딱 꼬집어 주신다면 바디2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길어지겠다. 워낙에 5개의 항목이니까 항목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좀 쪼개주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60빌리언 이상 넘어가게 되는 이 효자 종목들을 2개의, 그러니까 하나의 별도의 문단으로 2개를 언급을 해주시고 나머지 애들은 기타 등등처럼 얘기하다가 20분 지나가면 버리고 가는 거예요. 에세이 라이팅 하러 가야죠, 여러분. 25분 넘어가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점점 뒤로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언급할 만한 가치 없는 애, 굳이 꼬집어서 얘기해 줄 필요 없는 애로 포진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쓰다가 시간 보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바디1을 일부러 굉장히 특이한 점으로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바디3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간단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장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 하고 제일 공들이죠. 그쵸, 여러분? 주의사항도 많고 한글로도 썼다가 영어로 다시 썼다가 대표 문장 만들어 놓고 요 문장 갖다가 반드시 바디2 시작하고, 그죠? 이런 식으로 이 스텝 1이 제일 예민하고요. 그런 다음에 스텝 2 같은 경우에 금방 끝나죠. 왜냐면 연도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이 스텝 3 같은 경우에도 그래, 얘네 2개 쓰고 얘네 2개 먼저 세부적으로 쓰고 그 다음에 얘네들 쓰면서 얘네들 같이 이제 두루두루 언급해주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쿨하게 하고서 가야 되는데 거기서 곰곰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성은 개연성만 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스트럭처를 잡든지 간에 가산점, 감점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빨리 쓰셔야 돼요, 이제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디가 꼼꼼하고 중요하고 어디는 쿨하게 융통성 있게 넘어가야 되는지 잘 모르시고 역으로 약간 욕심내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시고요. 실제로 오프라인 강의 하다가 보면 이 타스크 1 문제 유형을 같이 분석하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씁시다라고 해도 본인 스스로 이 구조에 집착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제는요, 정작 지금 주어져 있는 정보들을 영어로 옮기시기 바쁜 시간이기 때문에 대충 얼추만 잡아주고 빨리 쓰기 시작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베이직 포맷 들어갈게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뭐냐면 for 혼합형, combination. 그래서 혼합형 문제 유형을 위한 포맷이에요. 컨비네이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는 막대 그래프랑 이렇게 테이블 차트, 그죠? 이렇게 나왔지만 당연히 여러분 라인 그래프 나오고 또 여기 뭐 이렇게 막대 그래프 나오고, 그죠? 뭐 파이 차트 이렇게 나와요. 파이 차트 나오고 여기 여러분 테이블 차트 나오고 뭐 난리 나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또 재밌는 건 뭐냐면 라인 그래프가 나왔는데 밑에 또 라인 그래프가 나와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위아래에 서로 다른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지만 소재는 어때요, 여러분? 같은 소재죠?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것도 위아래가 한 나라의 수출품의 가치에 대한 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 이 2개의 소재는 동일해요. 소재는 동일하지만 각각 보여주고자 하는 정보는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다가 첫 번째 두 차트의 공통 소재를 소개하는 것을 먼저 가지고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각 데이터 소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공통 소재를 먼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각 데이터를 소개를 하는 것이 이 컨비네이션 문제 유형의 서론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나면 전반적인 결론을 언급하는데 이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막대 그래프가 있고 그리고 여기 테이블 차트가 있는데 테이블 차트, 그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둘이 같이 나온 게 아니라 얘만 나왔다고 생각하면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 하나를 언급을 하시겠죠? 그러면 파이 차트 같은 죄송합니다. 이 테이블 차트 같은 경우에도 가장 눈에 띄는 거 하나를 여러분 언급을 이렇게 해주시겠죠? 그럼 요거 2개를 그냥 섞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트로와 이렇게 적어드릴게요. 빨리 바디 1, 바디 2 그리고 인트로와 바디 1, 바디 2 이렇게 여러분들 이 문단이 예를 들어서 이게 막대 그래프고 여기가 테이블 차트였을 때 제각각의 이게 둘이 같이 나온 게 아니라 제각각 나왔을 때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인트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인트로를 더해서 여기다가 한꺼번에 넣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바디1도 여기 바디1, 여기 바디1 더해서 여기다가 한꺼번에 넣으면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이 바디2하고 이 바디2 같은 경우는 이거를 바디2로 얘를 바디3로 해서 여기다가 여러분 넣으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보다 여러분들 각각에 있는 걸 갖다가 혼합하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 그 개연성 때문에 골치 아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그 개연성이라는 게 뭐냐면 주어져 있는 두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상관관계가 오늘은 굉장히 깨끗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잖아요. 각각의 상품들의 가치가, 값어치가 올라가니까 소득이 올라갔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릴레이션십이 굉장히 뚜렷할 때는 그걸 혼합시켜서 얘기하시면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재만 같지 제각각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인 컨셉 자체는 그렇지. 둘이 합치면 되지, 그죠? 둘이 합치면 되고 얘 따로 해주면 끝,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전혀 뭐 여러분들 어렵다라거나 뭐 이럴 필요는 없어요. 낯설면 낯설었지 어렵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 생각보다 조금 심플하게 생각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는 논리라든지 문장 하나의 논리라든지 이런 거에 더 신경을 쓰시는 게 훨씬 나으실 것 같아요. 자, 일단 본론 첫 번째에서의 주의사항은 뭐였다, 여러분? 수치 정보 주지 않죠? 수치 정보 언급하지 않고 상세적인 수치를 묘사하는 거 아까 61 빌리언 달러스라든지 아니면 8%, 15.24% 뭐 이런 것들 언급하는 부분은 바로 본론 2번이었었고 이 본론 2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구조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람이요 예를 들어서 바디 2하고 바디 3로 이렇게 나눴어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두 개로 쪼갰어요. 쪼갰는데 여러분들 쪼갠 기준 있죠. 이 쪼갠 기준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쪼갰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쪼개는 것은 절대 여러분들 납득할 사람은 없어요. 리포트를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스트럭처를 잡았는데 이 사람 왜 바디2에 A랑 B를 얘기하고 바디3에 C, D, E를 이야기를 했지? 왜 그러지? 나 모르겠네. 이렇게 여러분 한눈에 보이지 않게끔 쓰시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나 할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뭔가 어떤 정보들을 여기다가 하나만 담아놓고 얘네들은 버리고 다른 애들은 담아놓고 이런 이유가 정확하게 글을 읽는 사람에게 전달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실패한 리포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그 단락을 나누는 기준들을 좀 논리적으로 잡아가실 수 있게끔 처음에 브레인스토밍을 좀 잘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샘플 작성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론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인트로덕션 데이터의 주제를 소개하게 됩니다. 대부분 여러분 주어져 있는 퀘스천을 리프레이즈 하는 방식을 이용을 하고 있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여러분 이 문장들만 가지고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기 있는 데이터도 좀 봤고 밑에 있는 데이터도 좀 훑어보면서 아, 이거에 대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혼자서 납득을 하고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캐치 먼저 할게요, 여러분. One country, 캐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exports, 그리고 various five categories. 그래서 여러분들 5개의 카테고리에 있는 한 나라의 수출품들. 그리고 나서 테이블 같은 경우는 change, 그래서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오케이? 그 정도는 여러분 캐치했어요. 그리고 나서 막대 그래프 위에 있는 걸 봤더니만은 아, 돈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바그래프는 2015년과 2016년에 한 나라가 이건 여러분 지금 제일 첫 번째 문장이라서 한 나라가 5가지 수출품을 통해 얼마를 벌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바그래프는이 주어고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를 벌었는지 오케이? 그리고 보여준다. 이렇게 여러분들 동사, 목적어까지 잡아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벌었는지 한번 보세요. 주어는 보여준다. 뭐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이 나라가 this country가 그죠? 얼마나 많이 이 나라가 벌었는지 어쩌고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how much this country earned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저기 위에 나와 있는 문장 하나, 요 안에 있는 표현들 하나를 다른 말로 바꾼 사람일까요? 이걸 보고 납득한 사람일까요? 그렇죠? 오케이?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 오히려 주어져 있는 문장의 question에 있는 그 문장을 지금 다른 말로 동의어로 바꾸는 게 더 골치 아프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일단 충분히 이해하시고 나의 말로 뱉어내는 거 이해해 보시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표 차트는 이 연도들 사이에 15년과 16년 사이에 각 수출품의 값어치가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면
표 차트는 이 주어예요. 그러면 얼마나 변화했는지가 목적어고 보여준다가 바로 동사예요. 그럼 또 가요, 여러분. 주어는 보여준다. 오케이? 얼마나 많이 변화했는지. How much 또 나왔어요? How much 값어치가. 그러면 여러분 the value changed. 요렇게. 그래서 how much the value changed.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두 개의 이 인트로를 쓸 때 각각의 차트가 뭘 보여주는지 쓸 건데 표현이 너무 쉬워졌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너무 어렵게 쓰시는 것보다 이해하고 이렇게 쉽게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것을 지금 제가 포인트를 잡아드리는 건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히 동의어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까 percentage change가 있었잖아요. 우리 그 처음에 파이 차트 공부할 때 percentage 비율이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얘가 내가 지금 동의어인 proportion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percentage가 proportion으로 내가 외웠으니까 좀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바꾸는 게 동의어 대체고 품사나 문장 구조를 바꾼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 percentage change를 그러니까 비율 변화 요걸 갖다가 여러분 구조를 바꾼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changes in their percentages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순서를 좀 바꾼다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합성어로 되어 있는 것을 그들의 비율상에 있어서의 변화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아예 어순을 바꿔버리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자,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순을 바꿔서 쓰기가 힘든 경우에는요. 언제든지 그 의미를 반영해서 WH 의문 접속사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WH 의문 접속사는 생각보다 굉장히 좀 뭐랄까 아카데믹적인 부분들은 조금 떨어지긴 해요. 하지만 재진술하고 의미를 이해해서 다른 말로 바꾸는 데는 가장 효과적인 부분이에요. 이렇게 이제 내가 혹시라도 좀 틀릴 수도 있지 않나? 부적절한 그런 표현들로 대체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 솔직히 돌려서 얘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람들의 수, 인구 수가 나왔는데 population을 갖다가 the number of people 이렇게 바꿔도 되고 how many people 그죠? 이런 식으로 바꿔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직접 내 입에서 나오는 영어를 가지고 한번 꾸며보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 WH 의문사, 그 육하원칙 의문사들 있죠?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환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어떻게 바꾸실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percentage change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나한테 뭘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비율 변화. 그러니까 비율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준다는 얘기죠. How much, 얼마나 많이. 이건 much는 안 써도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변했는지. How the percentage, 그 비율들이 changed. 이거 동사로 잡아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WH 의문 접속사를 사용을 하게 되면 자, 여러분 이 접속사 같은 경우에는 이 저를 이끄는 애를 접속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주어 동사가 반드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렇게 WH를 이용해서 문장 구조까지 같이 변경해서 바꿔주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수적 개념이 나오게 되면 how many 어쩌고 양적 개념이 나오거나 정도가 나오게 되면 how much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 장소, 시간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where나 when 같은 거 바꿔주시면 되고 이유가 나왔어 why로 바꿔주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WH 접속사를 활용을 해서 다른 말로 바꾸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 서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 페이지랑 같이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오느라 바로 그냥 리프레이즈 방식으로 넘어왔는데 사실은 여러분 조금 정리하셔야 돼요. 자, 서론 같은 경우는 여러분 공통의 소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각 데이터의 소개를 들어가는 것이 아까 포인트라고 말씀드렸고요. 공통의 소재를 소개하실 때는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이제 커버력 있게끔 들어가면 돼요. 한 나라의 수출품에 관련된 정보이다. 그냥 이렇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무엇에 관련된 이라는 표현 하실 때 ing 전치사라고 해서 여러분들 about만 쓰지 마시고요. about만 쓰지 마시고 ing 전치사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regarding 하고 concerning 이런 표현 아니면 여러분 related to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 샘플 라이팅 적어 드릴 때 이렇게 진하게 밑줄 되어 있는 건 뭐라고요, 여러분? 그냥 픽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무리해서 다른 말로 바꾸실 필요 없고요. 웬만하면 어느 정도 암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때그때 데이터, 주어져 있는 데이터에 의해서 주제가 바뀌잖아요. 그 바뀌는 주제들만 대처하기도 바빠지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어느 정도 픽스되어 있는 것들은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The charts give different information. 그러니까 아래 위에 차트가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different information, 제각기 다른 정보를 주고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한 다른 정보? Regarding a country's exports and their values. 그러니까 한 나라의 수출품들과 그리고 그 수출품들의 가치에 관련된, 값어치에 관련된 제각기 다른 정보를 주고 있다라고 먼저 잡아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a country's exports and their values가 공통의 소재인 거죠. 공통의 소재. 그러면 첫 번째, 이 바 그래프는 우리한테 뭘 보여주고 있냐? 방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how much this country earned,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그리고 the table examines, 검토해준다, 점검해준다, 뭐를요? how much the value, 어떻게 됐어요? how much the value changed between the 2 years. 그래서 이 두 해 사이에 얼마나 그 가치가, 여기 여러분 value는 왜냐면은 각 프로덕트라 그래서 5가지 프로덕트 제각각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어떻게 이 두 연도 사이에서 바뀌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엔 여러분들 이렇게 while 접속사 중간에 놔두고 영작하는 센스가 어때요, 여러분들? 좀 병치적이죠. 병치. 그래서 주어 동사 how much 주어 동사, while 주어 동사 how much 주어 동사, 이렇게,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연습하실 때에도 좀 센스 있게 앞에 이렇게 썼으면 뒤에도 이렇게 쓰고, 그렇죠? 이렇게 약간 병치시켜주면서 들어가면 훨씬 편하게 여러분들 재진술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쉽게 내가 이해한 내용을 쉽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처음부터 꼼꼼히 읽어보시면서 개인적으로 공부 좀 해주시고요. 자, 본론 1번 같은 경우엔 데이터 1의 특이사항과 데이터 2의 특이사항을 가져다가 전반적인 결론으로 수치 정보 구체적으로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 밑줄 꺼놓은 얘네들은 어느 정도 외워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 부탁드렸던 거고요. 좋은 표현 너무 많아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According to the bar graph. 그럼 여러분 여기에 테이블 차트가 나와 있으면 according to the table chart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괜찮아요. It is clear that. 왜 it is clear that이냐? 여러분 의견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이는 대로 그대로 쓰는 건가요? 그쵸? 이 리포트 라이팅은 에세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I believe라든지, 그쵸? It seems clear 이런 식으로 부정확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딱 보이는 걸 갖다가 캐치해서 쓰시는 거기 때문에 it is clear, 정색. 그죠? 그러니까 뭐가 여러분들 굉장히 명백해 보이나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이 아라비아 숫자는 신경 쓰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네들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독립변수라고 하는데요. 이 독립변수들은 서로의 수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독립변수들은 증가 감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비교 대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눈에 띄는 것은 최고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5개의 이 수출품들 중에서 가장 이 나라에게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수익을 올려줬던 것은 바로 이 2가지 상품인 거죠. 솔직히 여러분들 지금 페트롤리움 프로덕트 하나만 얘기하셔도 괜찮지만 엔지니어드 굿즈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연도 사이에 굉장히 여러분들 이제 많이 향상됐기 때문에, 그죠? 수익이 굉장히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특이점 2가지만 여러분 지금 얘기를 해줄 건데요. 여기다가 여러분 제가 A, B, C, D, E라고 일단 잡아놓고 첫 번째 막대 그래프에서는 여러분 A와 B를 언급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나면 자, 밑에 여러분 옆에 나와 있는 이 테이블 차트 같은 경우에는 특이사항 어떤 걸 잡는다고요? 지금 다들 올라갔는데 얘만 혼자 내려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를 제외하고 except 여러분 그러면 얘도 A, B, C, D, E로 잡아놓고 except C, 오케이? except C, 뭐를 보여줬다? increased, 그죠? 이런 식으로 잡아갈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대충이라도 이렇게 여러분 먼저 구상을 해놓은 상태에서 요것만 딱 얘기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더 욕심 부리시면 안 돼요.
그 데이터마다 한 줄 정도면 충분해요. 지금 바디원 너무 많이 썼어요. 제가 지금 보기에도. 하지만 그래도 각각의 데이터마다 가장 눈에 띄는 정보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쌓아줘야 된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오버뷰가 없는 리포트는 리포트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론 1이 바로 여러분 오버뷰잖아요. 그쵸? 기억나시잖아요. 오버뷰. 그래서 이 오버뷰를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여러분 보세요. 바그래프 거 하나 가져와, 테이블 차트 거 하나 가져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not only the graph but the numerical data 이 부분 여러분 지금 더 넣어줬어요. Not only the graph, 저 그래프 뿐만 아니라 테이블 안에 있는 수치 정보, numerical data 이 3%, 8.5% 이 수치 정보 얘기하는 거야. 수치 자료 또한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왼쪽 거 얘기하고 오른쪽 거 얘기할 때 개연성 신경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연결성 신경 쓰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좀 좋은 표현들 많은데 자,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그래. 이 바 차트를 보니까 5개의 수출 품목 중에서 이 petroleum products와 engineered goods 두 가지가 가장 이 나라의 수출품으로 인한 소득 중에서 이 5개 중에서는 제일 그죠? 이제 소득을 많이 창출했던 수입을 많이 창출했던 그런 산업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제가 어떤 표현 써놨냐면 얘네가 the most income generating exports in both years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게 싸서 얘기하려고. 오케이?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때는 엔지니어드 굿즈가 왜 뭐 어떤데 그죠?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오버뷰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두 해 모두에서 petroleum product와 engineered goods가 the most income generating export였었더라. 인컴은 수입이고 generate는 창출이에요. 그래서 수입을 창출하는. 그래서 저 합성 형용사는요, 여러분 어떤 한 나라의 산업, 한 나라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그래프 상에도 어떠세요? 얘 올라갔죠. 얘도 올라가고. 근데 얘는 살짝 떨어졌죠. 얘는 올라갔죠. 얘도 올라갔죠. 그럼 보세요. 이 그래프 상에서도 확실히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뿐만 아니라 테이블 속에 있는 구체적인 수치 자료도 또한 뭘 보여주고 있다? 뭐를 제외하고 except gems and jewelry 그래서 보석 제품들을 제외하고 all the products showed upward trends in their values. upward trends가 바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downward trend 하면 내려간 거겠죠. 그래서 그들의 가치, 값어치에 있어서 다른 모든 상품들은 상승세를 보여주었다. 이런 식으로 바디 1을 마무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 여러분들 두 개의 다른 데이터가 나왔을 때에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지금 저는 이 두 개가 워낙 그 연관성들이 많아서 not only A but also B 이렇게 여러분 지금 연결을 좀 이렇게 바느질을 좀 쫀쫀하게 해준 상태인데 사실 여러분이 그냥 너 따로인 경우도 되게 많아요. 아셨죠? 예,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얘는 이게 제일 특이하고 얘는 이게 제일 특이하고 따로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위아래의 데이터를 보면서 위아래의 데이터의 상관관계 때문에 막 골머리 썩고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일부러 막 파헤치고 그러시면 안 돼요. 눈에 보여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눈에 띄는 연관성이 있으면 그걸 캐치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 그 본론 2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정확하게 수치 정보들도 막 언급되고 우리 여러분들 아까 스텝 1에서 했던 그 문장 기억나세요? The country earned around $61 billion by exporting its petroleum products in 2015. 요 문장 뭐라고요, 여러분? 아까 스텝 1 문장이었죠. 절대 낭비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여러분? 한 문장도 낭비할 수가 없어요. 빨리 갖다 써야 돼요. 한 문장이라도 제대로 막 인상적인 어떤 이렇게 그죠? 점수 좀 줘라 이렇게 그죠? 인상적인 그런 그죠? 이런 문장들이 나와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요거 일단 포인트 해놓고 자, 본론 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정보에 대한 정확성과 그리고 다양한 표현들 그리고 글의 구성 전체적으로 여러분 글의 구성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여러분 우리 바디 1에서 뭐 썼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석유 제품과 공학 처리된 여러분 이제 공학 상품들 그쵸 여러분? 그래서
이런 제품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해줬으니까 여기도 여러분 지금 body 2에도 petroleum products하고 engineered goods 이야기가 먼저 들어가야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아까 처음에 제가 분석적으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얘네들의 판매량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증가하면서 수익도 같이 자연스럽게 증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부분, 제가 여러분 보세요. 진하게 밑줄 그어놓은 부분은 뭐라고요? 언제나 외워도 좋으네.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 보면 어디에 저 진하게 밑줄 되어 있어요. 대부분 보면 글들의 초반이죠.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해야 될지 모르실까 봐 어느 정도는 외워놓고 시작하자. 외워놓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처리해드린 부분은 어떤 부분이다? 두 개를 섞은 거예요. 플러스 시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 지금 뭘 쓰려고 했냐면 요 빨간색 부분이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여러분들 이거 페트롤리움 프로덕트가 2015년에 얼마를 벌었고 조금 증가해서 얼마를 벌었고 얘도 얼마 벌었고 또 증가해서 얼마 벌었고 이렇게 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 아래에 있는 이 테이블 차트 속에 이 정보까지 섞어서 어떻게 쓸 거다? 이렇게요. 가치가 증가하면서 따라서 소득도 함께 당연히 그죠? 당연히 증가했다.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치가 증가하면서는 뭐에서 가지고 온 거고 테이블에서 가지고 온 거고 소득도 증가했다는 어디서 가지고 온 거고 바에서 가지고 온 거. 그러니까 테이블에 있는 정보와 바에 있는 정보를 한 문장으로 가지고 가겠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 빨간색 부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ext year. 자, 그럼 일단 보세요. 2015년에 석유 제품들을 수출을 해서 이만큼 돈을 벌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가 아니라 다음 해라는 표현이죠. 2016년. 다음 해에 the value of the product increased by 3%. 요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뭐를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격차를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증가하다, 감소하다라는 동사들을 다 과거로 좀 쓸게요. increased, decreased.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거 다 얘기해 보세요. rose, went up, 아니면 감소하다, declined. 그러면 went up이 아니라 went down 이런 표현들 있죠? 증가하고 감소하다. 이런 표현들 있죠? 이런 표현들 다음에 여러분 격차를 나타낼 때 by 전치사 쓰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뭐만큼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by 더하기 여러분 저 퍼센티지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건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Next year, the value of the products increased by 3%.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And accordingly 이 부분이야. 이 부분 여러분 별표 처리해 주세요. 이게 지금 내가 뭘 이해했다라는 사인인 줄 아세요? 이게 상품의 가치가 증가하니까 그러니까 원래 하나에 1,000원짜리였는데 이 1,000원짜리가 3%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전체 소득도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accordingly 그에 따라서 그래서 내년에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 제가 어떻게 쓴 게 아니라 여기다가 여러분 제가 써드릴게요. 보세요. 원래 61빌리언이었잖아요. 이거를요. 바로 뭘로 바꾸지 않고 저게 몇 파운드 정도, 몇 달러 정도 되죠? 한 63 정도로 잡을까요? 이걸 갖다가 63빌리언으로 바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 굉장히 여러분 가치 없는 수치 정보예요. 이게 아니라 61빌리언은 솔직히 내가 제대로 이해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뭘 가져가는 거예요? 가치가 3% 올라갔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굳이 63빌리언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만약에 위에처럼 하게 되면 막대 그래프 것만 언급을 하게 되지만 밑에 것처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테이블 차트까지 혼합시켜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저 빨간 부분이 바로 여러분 이 테이블 차트를 같이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같이 언급을 해준 거예요. 그 의도를 아셨습니까? 여러분 지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여기가 막대 그래프, 여기가 테이블 차트, 그리고 요 밑에 있죠?
The export earnings also went up slightly.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막대 그래프.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렇게 세 개를 섞어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약간 지저분하게 써드린 이 부분이 여러분 요거 하나가 지금 여러분 석유 제품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럼 가볼까요? Engineered goods 바로 들어가요. Earn the country, 이 나라에게 돈을 벌어다 줬어요. 얼만큼을? Around $58 billion in the first surveyed year. 여러분 이렇게 멋진 영어에만 눈길이 가면 안 돼요. 흐름을 보셔야 돼요. In the first surveyed year. 아까 2015년 계속 반복하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저 survey는 조사하다라는 동사로도 잘 사용돼서 처음 조사된 해 이꼴 2015년인 거죠. 처음 조사된 해, 그러니까 2015년에 58 빌리언, 그래서 580억 달러 정도를 벌어다 줬어요. 벌어다 줬어. The earnings rose to more than 60 billion dollars. 이건 여러분 굉장히 획기적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어떤 수출품이 있는데 여러분 계속 60빌리언이 안 됐었는데 드디어 60빌리언이 된 거예요. 뭐 하면서 이 부분이 as the value increased by 8.5% between the two years. 그 두 해 사이에 이 값어치가 8.5% 증가하면서 이 소득도 올라간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별표 쳐놓은 두 부분 있죠. And accordingly, 그에 따라서 소득도 올라갔다. 그리고 가치가 증가하면서 소득이 올라갔다.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연결해서 해준 거 그 부분 체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이 혼합형 차트를 가지고서 분석을 하실 때에 따로 그냥 완전 별개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묻어서 그죠? 할 수 있는지 그런 거 판단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늘 주어져 있는 데이터는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 지금요. 같이 하기가 너무 좋아서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애들이에요. 나머지 애들 솔직히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현실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가 어디까지 썼을 때 지금 20분이 다 지나갈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머지 애들 중에서 그나마 눈에 띄는 애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이 다 되면 나머지 애들 여러분 얘기를 못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버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마지막에 본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어져 있는 이 빨간 박스들 중에서 무조건 순서대로 하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일단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애는 언급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애들만 봅시다. 다른 애들을 보지 말고. 오케이? 남아있는 애들만 봤을 때 여러분들은 누가 눈에 띄세요? 그냥 별로 눈에 띄는 거 없으면 Gems and Jewelry부터 여러분 그냥 천천히 순서대로 언급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보셨을 때 누가 눈에 띄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시죠. 자, 뭔가 이 안에서 조금 특이하게 보이는 것이 있으면 해주셔도 되고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것도 독립 변수들끼리의 비교지만 그래도 여러분 왜 각각의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수출품들 같은 경우는 증가 감소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감소되었고 살짝 증가했고 눈에 띄게 증가를 했으니까 게다가 여러분 수치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여러분 뭐 다른 수출품들에 비해서는 높은 그런 수치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일단 텍스타일을 먼저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섬유 제품에 대해서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솔직히 이 5개의 항목 중에서 2015년과 2016년에 가장 늘 강했고 그리고 여러분 이 나라의 가장 큰 수익의 어떤 그죠? 출처가 되었던 것은 이 2개의 상품이 맞아요. 하지만 이 눈에 띄게 상승했던 이 가능성을 보여준 이 텍스타일에 관련된 이야기도 해주는 건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나머지 애들처럼 좀 미미하게 감소했거나 미미하게 올라갔거나 이런 애들보다는 좀 더 눈에 띄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부분 여러분 나머지 애들 중에서 for the rest 나머지에 대해서 it is noticeable. 그러니까 저는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거를 선택을 했다는 거죠. That textiles show the greatest rise.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 중에서. 근데 솔직히 5개 중에서 다 여러분 greatest rise이긴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아예 바디 1은 분리시켜 놓은 상태에서 바디 2를 나머지 3개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여기서 선택을 할 때에 너무 지루하게 선택하는 것보다 좀 더 눈에 띄는 걸 선택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텍스타일스가 섬유 제품들인데 이 섬유 제품이 자신들의 가치상에 있어서 가장 큰 상승을 보여줬다. 뭐뿐만 아니라 in their value as well as in the earnings. 그래서 지금 여러분 왼쪽에 있는 막대 그래프에서도 증가 폭이 가장 컸고 그리고 이 값어치의 변화에 있어서도 비율적인 변화가 가장 컸기 때문에 as well as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면서 A as well as B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두 개를 또 생김새를 병치시켜주는 그 형태로 지금 글을 써줬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나머지 애들도 신경 쓰기는 하는데 어떤 식으로 신경을 쓴다? 누가 가장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고 점점 뒤로 갈수록 굳이 왜 언급을 하나? 그쵸?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니까 처음에는 섬유 제품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여러분 또 에그리컬처럴 프로덕트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럴까요? 어떤 분들은 저 답답하네. 왜냐면은 다른 애들은 다 증가했는데 감소한 애가 특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솔직히 여러분 Gems and Jewelries 같은 경우에도 뭐 얘기하셔도 상관없어요. 그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런 순서대로 지금 들어갈 건데 이 두 개가 지금 상승되어 있는 상태고 Gems and Jewelry가 하락되어 있는 가치가 하락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잡았나 봐요.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후반에 있는 Agricultural Products나 Gems and Jewelry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수치 정보도 막 제대로 이야기해 주지도 않고 언급할 만한 수치 정보들도 아니고 이거를 일일이 다 막대 그래프의 수익부터 시작해서 저 격차까지 이야기를 해준다고 생각하면 정말 250자를 써야 될 수도 있어요. 에세이처럼요. 그죠? 그래서 조금 현실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어요. 아시겠죠? 왜냐하면은 어떤 부분이 이유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내가 바디 2에다가 상세 수치 묘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가 여러분 바디 3죠. 죄송해요. 여기 여러분들 이렇게 고칠게요. 이 바디 3에다가 상세 수치 묘사를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내가 텍스타일을 먼저 언급해 준 것은 뭐에 관련된 것이다? The Greatest Rise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래도 이 언급하는 순서의 기준이 아예 없는 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 B, C, D를 어떤 순서대로 언급을 할 때 명문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문단 하나만 놓고 본다면 이 텍스타일즈가 가장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를 언급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 value가 15.24%만큼 상승해서 그래서 이제 얘가 처음으로 이렇게 지금 두 해 중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30빌리언. 그래서 여러분들 이 30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이기 시작하니까 뭔가 여러분 이 나라에서는 뭔가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산업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가 지금 텍스타일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나면 Agricultural Products라든지 마지막에 여러분 Gems and Jewelry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두 개를 언급을 하면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치적인 정보도 없고 그냥 언급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Agricultural Products는 양쪽 둘 다에서 그렇게 눈에 띌 만한 변화를 보여준 적이 없었고 그리고 Gems and Jewelry 보석 상품들 같은 경우는 5개의 카테고리 중에서 유일하게 Downward Trend 그래서 하락세를 보여줬던 유일한 수출품이었다라고까지만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수익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 이 퍼센티지의 체인지 변화를 보여주지는 않죠. 근데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수치 정보들이 원래는 여러분 5개의 카테고리가 있으면 5개의 카테고리를 다 골고루 다 보여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여러분 5개의 카테고리의 수치 정보를 모두 다 언급을 하기에는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패턴이 똑같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 봐요. 얼마 벌었는데 몇 퍼센트 증가해서 얼마를 벌었어. 그럼 봐봐요. A를 그렇게 했어요. B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얼마 벌었는데 얼만큼 증가해서 또 얼마를 벌었어. 똑같아져요. C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벌었는데 얼만큼 증가해서 얼마를 벌었어. 패턴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은근슬쩍 묻어주고 넘어가는 것도 좀 필요하고 만약에 너무 이제 뭔가 약간 뭐랄까 불편한 거? 약간 이제 여러분들 죄책감? 이런 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어떤 죄책감이냐면 이거 언급 안 해도 괜찮나?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묻어놓고 넘어가도 괜찮나?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평균 수치라든지 아니면은 이 여러 개의 3개, 4개 정도의 수치 정보가 있을 때 그중에 한 가지 정도만 슬쩍 언급하셔도 괜찮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는 여러분들 정보에 언급할 만한 가치의 무게를 재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모든 정보들을 다 상세하게 묘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눈에 띄거나 중요한 정보들만 상세하게 묘사를 하는 것을 일단 치중을 하고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시간을 좀 보자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서론, 본론, 본론 2번째, 본론 3번째까지 여러분 한번 작성을 해봤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락구분이야 뭐 여러분들 하는 거니까 한 줄 비우고 본론 첫 번째, 한 줄 비우고 본론 2번째 들어가는 거 잊지 마시고 논리에 맞게 영작하는 게 바로 그거라니까요. 여러분 돈을 벌었네, 뭐 다른 나라에 팔았네, 해외에다가 판매를 해서 돈을 벌었네 이런 것들이 바로 내용상의 논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가치가 올라가는 거지 이 수출량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게 바로 논리적인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리포트를 쓸 때. 겉모습만 이렇게 가지고서 옮겨 적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죠? 보고서 포맷은 잘 맞췄고요. 일단 여러분 본론 구성의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게 무슨 얘기다? 지금 여기서 첫 번째 본론에서 이 2가지에 대한 언급을 해줬기 때문에 얘네들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 in detail로 들어갔을 때, 이 petroleum products하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왔어요? 여러분? engineered goods가 차례대로 순서대로 언급이 되죠. 그런 다음에 나머지 애들을 이야기를 하실 때에도 기준은 정확해야 돼요. 나머지 이야기할 때 텍스타일 먼저 이야기하고 이렇게 한눈에 보니까 훨씬 나아요. 지금요 보면요. Agricultural Products 나오고 Gems and Jewelry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는데 내가 왜 1번, 2번, 3번 순서대로 언급을 했을까라고 봤을 때 이 텍스타일스가 둘 다에 있어서 가장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텍스타일을 먼저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불필요하게 언급할 만한 가치가 없는 정보들을 이야기를 하다가 사실은 계산하고 쓰고 스텝 1, 2, 3 하고 바디 1에 못 쓰지? 아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고민하고 쓰고 또 쓰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솔직히 150자도 이 정도에서 끝나고요. 그리고 20분도 저기서 끝날 거예요. 아마. 그쵸 여러분? 20분은 이 전에 끝날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완벽하게 완성되어 있는 리포트를 보여드리는 게 과연 맞는 일인가? 그쵸 여러분?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된 어떤 목표를 가지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늘 이쁘게 쓰여져 있는 샘플 글들을 보는 것이 IELTS에 도움이 되진 않아요. 이게 수업을 같이 들어야죠. 그래서 이렇게는 드리기는 하지만 이거를 보면서 아 그래 저렇게 쓰면 되겠구나가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저렇게까지 완성도 있게 마무리 딱 지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셨죠? 그래서 가장 눈에 띄고 중요한 사실을 먼저 잡아주고 디테일한 얘기들을 세부적으로 하다가 글이 미처 끝나지 않았어도 20분이 시간이 지나면 버려주는 그러니 과감함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과감해지려면 후반에 내가 미처 못 쓴 애 있죠. 시간 모자라서. 미처 못 쓴 애는 중요한 정보여야 할까요? 중요하지 않은 정보여야 할까요? 쓰다 마나한 정보. 오케이? 그래서 미련 없이 버리고 에세이를 쓰러 갈 수 있으려면 남겨져 있는 정보는 안 써도 되는 정보, 기타 등등 정보 이런 애들이 남겨져 있어야지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남아있으면 그게 버려집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 안배도 생각해야 되고 글자 수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솔직히 더 중요한 에세이 라이팅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리포트 라이팅 공부하면 할수록 너무 재밌어요. 저도 솔직히 여러분 같이 공부하는 거 너무 재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것들은 포기해 가면서 취할 거는 취하고 조금 더 여러분들 스마트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오늘 2번째 테스트에 있는 타스크 1 혼합형 문제 유형 분석을 해봤는데요. 또 굉장히 여러분들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셨죠? 혼자서 정리하는 시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솔직히 여러분들 말을 좀 빨리 제가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 곱씹도록 하시고요. 여러분 주의사항들은 메모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테스트 3하고 테스트 4에 있는 타스크 1 재미있는 문제 유형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분석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